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약선 기초이론 중에서 이 앞 시간에 오행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오행의 상생작용과 상극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서로 상생하자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이 말 뜻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일을 하자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오행에서의 상생작용은 이 말 뜻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오행에서는 한쪽이 다른 한쪽을 자연의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주는 관계를 상생관계라고 합니다. 즉 모자관계라고 보면 더 정확하죠. 어머니가 자식한테 무엇을 바라고 돕는 게 아니죠. 그냥 헌신적으로 돕잖아요. 이런 관계를 상생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상극관계는 부자관계로 비유하면은 좀 맞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식이 정상적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억제하고 통제하잖아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 다 오냐오냐 키우면 버릇이 없다 그러죠,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일방적으로 돕고 아버지는 이 행동을 좀 억제하면서 정상적으로 훌륭하게 자라도록 하는 거잖아요. 자연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오행의 상생상극 이 두 가지 작용에 의해서 정상을 유지하는 거죠. 부족하면 돕고 넘치면 억제시키는 그런 관계를 상생관계, 상극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세하게 상생상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의 상생상극관계는 오행 간의 어떤 일정한 법칙과 순서에 따라서 서로 상생하고 상극하면서 이 정상을 유지하려는 자연의 법칙이죠. 이 기운이 강하면 상극관계를 적용해서 억제시켜서 정상화하고 또 기운이 약할 때는 상생관계를 적용해서 이 약한 기운을 도와서 정상화하려는 자연의 법칙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연의 법칙을 인체에 적용해서 오장간의 어떤 생리현상이나 병리적인 어떤 연결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각각의 우리 장은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죠.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상생상극 어떤 그런 작용을 하면서 이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간에 저장된 혈은 심장의 혈을 자양한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그것은 자연에서 목생화, 즉 목은 화를 일방적으로 돕는 관계죠. 그런데 인체의 이 목에 해당되는 게 간이고 화에 해당되는 게 심장이기 때문에 간에 저장된 혈은 무조건 심장의 혈을 돕는 관계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생관계를 보겠습니다. 상생관계는 모자관계라고도 한다 그랬죠. 이 한행이 일방적으로 한행을 도와주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이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고 조금 이것은 외워두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한번 그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생화, 목은 화를 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불에다가 나무를 보태면 어떻습니까? 불이 더욱더 커지죠. 즉 나무는 자기를 희생해서 불의 기운을 크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목은 화를 생한다. 그래서 목생화라고 하죠. 식물로 보면은 이 봄에 싹이 올라오죠. 그 봄 기운은 목의 기운이잖아요. 위로 올라와서 자라서 꽃을 피우죠. 그 꽃은 화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이 목이 화를 생한다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이 자연의 어떤 이런 현상을 또 인체에 적용을 하면은 인체에서 이 목에 해당되는 게 간이고 화에 해당되는 게 심장이죠. 그러면은 간 기운이 소통이 잘 돼서 이 심장을 잘 도와주면은 이 심장의 어떤 기능도 혈액을 주관하는 그런 기능도 강해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로 화생토, 즉 화는 토를 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토는 흙이죠. 흙의 기운이 강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름진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름진 땅이라는 것은 흙의 기운이 강하다는 거고, 이 모든 식물들을 잘 자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흙의 기운을 강하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거름도 하고 재도 뿌리고 하잖아요. 근데 흙의 기운을 강하게 하는 재를 만드는 것이 이 불의 역할이죠. 모든 것을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어서 흙에 섞으면 흙의 기운이 강해지죠. 그래서 이 화는 토를 생한다. 그래서 화생토라고 합니다. 식물로 봤을 때는 식물은 목에 해당이 되지만은 이 꽃은 이 화에 해당이 되죠. 이 꽃이 피어야지 열매가 맺잖아요. 열매는 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화가 이 토를 생한다 그래서 화생토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인체로 봤을 때는 비장에서, 즉 토에 해당되는 비장에서 영양물질을 흡수해 가지고 이 그냥 혈액이 되는 게 아니고 심장의 기운을 얻어야지 혈액이 돼서 인체에 어떤 영양을 공급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화생토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토생금, 토는 금을 생한다 그랬습니다. 이 금은 이제 철광석이나 뭐 금광석이나 뭐 이런 바위, 즉 쇠붙이 이런 게 이제 금에 해당이 되죠. 이것은 다 이제 흙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토생금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식물로 봤을 때는 이제 화는 이제 꽃에 해당이 되고 열매는 토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근데 열매를 맺고 나서 이 씨를 맺죠. 그 씨는 또 이 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어야 씨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토생금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인체에서는 이제 폐가 금에 속하죠. 폐가 금에 속하는데 폐는 이제 호흡을 통해서 청기, 즉 맑은 이 공기를 마시고 그 다음에 이 공기만 마시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 음식물을 먹어서 곡기를 얻어야 되죠. 곡기를 얻는 장기가 이제 토에 해당되는 비장이죠. 그래 비장에서 곡기를 얻어서 이 폐에서 청기하고 합해져서 종기를 만들어서 이 폐가 이 전신의 어떤 기운을 주관하는 그런 장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토생금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번째로 금생수, 금은 수를 생한다 라고 합니다. 이 물이 처음 나오는 곳이 이제 바위틈이죠. 그래서 발원지를 보면은 이제 바위틈에서 조금씩 이렇게 절절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강물을 이루는데 이제 시작점이 이 바위틈에서 나오기 때문에 금은 물을 생한다. 그래서 이제 금생수라고 합니다. 이 식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열매가 이제 씨가 어떤 금에 해당이 된다는 그랬는데 이 씨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어떤 그런 거죠. 근데 씨로 둘러싸여 있지만은 그 생명력을 갖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물이죠. 그러면서 각종 거기에 미네랄이나 이런 게 들어 있으면서 그게 이제 생명을 싹트게 하기 때문에 이제 금은 이 물을 생한다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또 인체로 봤을 때는 이 금은 이제 폐가 해당된다 그랬죠. 그래서 폐의 어떤 기능은 우리 인체의 가장 위에 있으면서 수분을 아래로 쭉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면은 아래에서 이 수에 해당되는 신장이 이제 그것을 받아서 이제 대소변을 이렇게 내보내는데 이 폐의 어떤 그 아래로 내리는 숙광작용이 잘 돼야지 신장의 기능도 원활하게 잘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생관계에서 마지막으로 수생목, 즉 수는 목을 생한다라고 하는데 이 나무가 물이 있어야 자라기 때문에 뭐 당연한 어떤 이치죠. 이 물속에 들어있는 각종 어떤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무에 영양분을 제공해서 나무가 생명력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는 목을 생한다라고 합니다. 인체로 봤을 때는 이제 신장은 이제 수에 속하죠. 그래서 이제 정을 저장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 목은 이제 간에 또 해당되잖아요. 그래 간은 혈을 저장하는 그런 기관이죠. 그래서 이제 신장에 정이 이제 튼튼하면은 혈이 부족할 때
이 간의 혈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이 정혈동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신장의 정은 항상 그 간의 혈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그 상생관계는 이제 마치고 다음에는 상극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극관계는 이제 상생관계하고 반대죠. 이제 상생관계가 이제 도와주는 그런 관계라면은 상극관계는 이제 서로 이제 억제하고 통제하는 그런 이제 관계를 상극관계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화국금, 금국목 이 5가지가 이제 상극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극관계에서 첫 번째로 목국토, 목은 토를 극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나무가 자랄 때는 어때요? 흙에서 자라죠. 그래서 흙의 기운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흙의 기운을 뺏기는 거죠. 그래서 거름을 하지 않고 이 작물을 계속 심으면 어때요? 나중에는 작물이 자라지가 않잖아요. 그것은 흙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이치를 이 목이 토를 극한다 그래서 목국토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오미론에서도 이런 그 이치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비장이 좋지 않으면은 신맛을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비장이 좋지 않다는 것은 토가 굉장히 약하다는 의미죠. 신맛은 어때요? 신맛은 이 나무로 들어가죠. 즉 인체로 봤을 때는 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간의 기운이 왕성하면은 어때요? 이 토를 더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간의 기운이 왕성하지 않게 신맛을 먹지 마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 그 손사막은 이 간의 질병이 오면은 소화기를 손상시키므로 미리 소화기를 보호해서 이 소화기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명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라면 간에 병이 왔을 때, 간의 기운이 왕성할 때는 이제 그 소화기를 친다. 소화기가 안 좋아질 그 확률이 높다. 그래서 미리 소화기가 다치지 않도록 소화기를 보호하는 게 이 명이다. 즉 질병을 예방하는 이 길이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국토 이치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죠. 두 번째로 화극금. 화는 금을 극한다라고 하는데, 이 불이 금속을 녹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형태도 만들어내고 도구도 만들어내는데, 이 금이 불에 녹기 때문에 화가 금을 극한다 그래서 화극금이라 그러죠. 인체에서도 폐가 좋지 않으면 쓴맛을 먹지 마라 그랬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폐는 금에 속하는데 이 금이 약하면은 이 쓴맛은 이제 또 화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화 기운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먹지 마라 라는 말이고요. 또 쓴맛은 심장으로 들어가 심기를 강하게 해서 폐기를 약하게 만든다. 쓴맛을 많이 먹으면은 따라서 그 피부가 거칠어지고 털이 많이 빠진다 그랬는데, 이 피부하고 털은 이 폐가 관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폐의 기능을 약하게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로 금극목, 금은 목을 극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금은 이제 쇠붙이나 바위 뭐 이런 것들을 금이라 그랬죠. 이 쇠붙이로 만든 가위나 칼, 톱 이런 걸로 이제 나무를 잘라내고 가지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나무의 기운이 너무 강하지 않도록, 나무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이 금의 어떤 그 목을 억제하는 그런 그 역할이죠. 또 돌이 많으면 어때요? 나무가 잘 자라지 않잖아요. 이것도 어떤 금이 목을 극하는 어떤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체에서도 이제 이 간의 병이 있으면은 매운맛을 먹지 마라 이렇게 이제 오미론에 나와 있는데, 간은 목에 해당이 되고 매운맛은 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매운맛을 먹으면 금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 간에, 즉 목에 병이 있을 때는 이 매운맛을 먹지 마라 라는 그런 뜻이죠. 이 매운맛을 많이 먹으면 힘줄이 수축되고 손발톱이 마른다 라는 이런 말도, 이 매운맛을 많이 먹어서 금기운이 강해지면은 이 목기운인 그 간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간계통인 어떤 힘줄이나 손발톱이 좋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네 번째로 토국수, 토는 수를 극한다라고 했는데 이 토는 수의 기운이 너무 강하고 넘쳐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어때요? 흙이 어느 정도 비를 다 흡수하잖아요. 흡수를 만약에 안 한다라면 홍수가 나겠죠. 홍수라는 것은 수의 기운이 넘쳐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수가 나지 않도록 이 흙이 어느 정도의 어떤 물은 흡수를 하죠. 이런 이치를 이제 토가 수를 극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인체에서 보면은 만약에 신장이 좋지 않으면은 단맛을 먹지 말아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신장은 수에 속하고 단맛은 토에 속하죠. 그래서 이제 토가 너무 강하면은 수를 치기 때문에 이 토를 너무 강하게 하지 마라라는 그런 의미죠. 이 장부로 본다라면은 비장의 기운이 너무 강해져서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단맛을 너무 많이 먹으면은 이 신장이 약해져서 이 뼈가 약해지고 머리카락이 빠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상극작용에서 마지막으로 수극화, 이 수는 화를 극한다라는 말인데요. 수의 기운이 이제 화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지 않도록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이제 불이 나면 우리가 물로 끄잖아요. 그 이치하고 같습니다. 이 인체로 봤을 때는 심장에 병이 있으면 짠맛을 먹지 마라 그랬는데 심장은 화에 속하고 짠맛은 수에 속하죠. 장기로 봤을 때는 짠맛은 이제 신장에 속하고요. 그래서 이 짠맛을 먹어서 신장의 기운이 강해지면은 심장을 손상시키는데 짠맛을 많이 먹으면은 맥이 연결되고 안면이 어둡다 그랬는데 맥은 이제 심장의 형체고 또 안면은 심장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형체죠. 그래서 이 맥이 연결되고 안면이 어둡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오미의 어떤 상극관계를 이 설명해 놓는 그런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금, 즉 밖에 있는 6가지 기운이 인체를 침범해서 질병을 일으키면은 그것을 유금이라고 합니다. 이 유금을 오미로 치료할 때 상생상극작용을 이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행의 상생 상극 작용과 약선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조금 난해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이렇게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